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HT입니다. 예, 날이 지난주부터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. 집회 후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? 요즘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좀 마찬가지인데 집회를 갔다 오고 나면 뭐 갔을 때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고 그랬는데 약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음 집회까지 뭐 시간이 좀 잘 안 간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, 저는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영상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쫓기는 것도 없잖아 있고. 그런데 예, 저 화면 보시죠.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멘트를 하게 됐지만, 사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욕심이 좀 있긴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곳에서 한 자리를 이렇게 쭉 찍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한 모습을 이제 찍을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좋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 높은 장소를 이제 로케이션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, 또 그리고 거기서 계속 찍다 보면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가 없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저는 이제 행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다큐멘터리라는 게 이제 의미가 이렇게 멀리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현장하고 밀접한 그런 느낌, 그 다음에 현장의 그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에도 많은 그 무게가 가기 때문에 맞아,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행진내를 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그 3.1절 집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.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, 저는 이제 주로 시작할 때는 연단 쪽에서 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영상으로도 담고, 그 다음에 그 연단 주변의 느낌, 분위기 같은 걸 담고, 그리고 행진이 시작하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. 행진의 선두 부분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, 전날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. 연단에서 저 호텔 앞에까지 가는데 그 많은 인파들이 계속 밀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데마다 뭐 거의 한 10분 정도 이상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쪽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는데, 거기에 걸탄 데까지 오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가 걸렸어요.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보시다시피 저렇습니다. 뭐 중간에 틈틈 있기도 하지만 저쪽 앞에 보면은 꽉 차 있어가지고 뭐 너무 힘들었었죠.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는 얘기고, 뭐 다행히 날은 춥지가 않아서 뭐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날 그 연사들이 그 연설 중에 제가 이제 두 분 얘기는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, 먼저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 이야기인데요. 김평호 변호사 덕분에 우리가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고, 그 다음에 이제까지 법이라고 그러면 딱딱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야기하거나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, 거북스러웠었던 부분인데, 김평호 변호사님 덕분에 아주 뭐 상식적이고 알기 쉽게 얘기하는 바람에 접근하게, 법에 대한 용어, 그 어떤 느낌에 접근하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. 뭐 가벼워졌다고 해서 법 자체가 뭐 가볍다라는 뜻이 아니라, 우리가 그 법이란 그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
합니다. 그 뭐 다 김평호 변호사님 덕분이고, 또 한 가지 뭐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이번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, 우리나라 그 보수들, 우파들에게도, 잠자고 있던 우파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에 대해서, 법의 실체, 법의 적법성, 절차가 옳으냐 틀리냐가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김평호 변호사님, 그 다음에 구상진 변호사, 손범규 변호사,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법 역시 절차와 그 다음에 절차의 적법성, 그 다음에 증거의 중요성, 이런 것들이 절대로 간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, 당연하겠죠.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고 위헌적이고, 그 다음에 그 내용조차도, 증거 자체도 도저히 증거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탄핵 소추, 즉 뭐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증거도 안 되고 증거 내용도 없는 데다가 증거도 빈약하고 사실적인 대상, 특정한 대상도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기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에, 그걸 아주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 역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봤었을 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백지 기소장이다, 구상진 변호사 표현이죠.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분노를 하셨을 겁니다, 국회에 대해서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고, 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법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대단히 좋은 경험이었다.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좋은 그런 그 시민 의식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, 그다음에 또 정광영 대변인이 그 헌재 재판 판결이 오늘 아침 뉴스에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, 헌재 재판 그 판결이 나는 날이 다음 집회일입니다라고 비장한 말로 표현을 할 때 가슴이 많이 좀 저도 뭉클해지고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10일 날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, 사실 뭐 저도 지인 인사 대천명, 그래서 뭐 열심히 했으면, 우리가 뭐 열심히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태극기를 흔들고 또 거리를 행진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 게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했고, 변호사들은 또 변호사들끼리 또 최선을 다했고, 그 탄기국은 또 탄기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, 그랬으면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지 되는데,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, 저는 그 재판관들이 진짜 양심이 있다면 뭐 우리 그 우파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평우 변호사님이 얘기한, 도저히 증거가 될 수 없고 절차 또한 완전히 위법한 것으로 그 한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국회의 뭐 정확한 표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, 국회 일종의 별난이라고 표현을 하셨죠.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용서가 돼서는 안 된다. 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탄핵 무효니 기각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각하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그 부분 제가 뭐 모르는 부분이고, 김평호 변호사님이 많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, 또 한편은 뭐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뭐 좁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, 이게
그 기각을 했었을 때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은 기각을 했을 때는 죄를 일부분 인정을 하는 게 뭐 전원일치 기각이 아닌 이상은 몇몇 만약에 인용을 했을 때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는 기각이 되더라도 다음에 또 국회를 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더 악랄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수긍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 각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뭐냐면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럼 다시 지지고 볶아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그 탄핵을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었던 국회의들한테 다시 공을 넘겼을 때 지금 다수인 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아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서로가 서로를 처벌할 수 없는 또 정치 공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치권으로 다시 넘긴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?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은 좀 회의가 듭니다. 물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제 칼자루를 또 쥐게 되면 그리고 또 수백만 명의 뭐 태극기 시민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뭐 저는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는 하지만 저는 그 전제가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저런 헛된 짓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다소 뭐 제가 생각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각하보다는 전원일치의 뭐 기각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하여튼 면죄부를 줄 확률 너무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리 쓰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. 뭐 그냥 쉽게 수긍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나이브하게 좀 순진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말씀 중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하게 힘을 얻어서 최소한 이 협잡에 의한 그 탄핵 소추를 만든 당사자들 언론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검찰 이 사람들은 진짜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그 국민한테 항상 진실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국가 체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손을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이나 인터넷 특히 뭐 네이버 이런 데 나오는 뉴스만 보고 젊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전부 그런 정보만 가지고 종편 그런 정보로 판단을 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 정보를 보고선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. 단순히 뭐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킨다,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.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에 죄가 있어서라면 그 죄에 대한 어떤 뭐 법치국가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죄가 없는데 조작이나 선동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건 결국은 법치국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언론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법원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김 변호사님하고
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, 그 특검이 이 사람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, 뭐 이제는 특검도 아니죠. 뭐 해체가 됐으니까. 근데 저 박영수라는 저 사람이 자기가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, 자기가 무슨 권리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? 자기는 이제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죠. 자기가 완장을 찼을 때는 국가라기도 진짜 창피합니다만, 야당만이 저 사람한테 권한을 준 거죠. 이것도 완전히 그 초헌법적인 그런 결정이고, 또 저 사람이 특검을 하면서 초헌법적인 행위를 자행을 했는데, 이제는 그 기간도 끝나서 일개 시민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죠. 난 저 사람들이 도무지 법을 알고, 이 나라를 도대체, 나라를 어떻게 알고,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 멋대로 기자회견을 하느니 마느니, 그래서 헌재에 영향력을 미치겠다?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, 오늘 저 법원에서 그런 얘기가 한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. 뭐냐면, 법원에서 특검에서 최순실 사건에 추가를 했는데, 뇌물죄를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,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법원에서 결론을 내렸답니다.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뭐 법원도 지금 헌재 재판을 앞두고선 눈치 보거나, 왜 어디 눈치를 보냐면 태극기 집회의 눈치를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 태극기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졌기 때문에, 촛불 시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커졌기 때문에,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었던 촛불 시위보다 몇 배는 더 크게 태극기 집회가 됐기 때문에, 눈치를 본다면 더 안 볼 수가 없겠죠.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는 헌재 재판이 아직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특검에서 추가한 뇌물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는데,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원에서도 뭔가 느낌이, 인용은 아닌 것 아닌가, 인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약간은 몸살이는 액션을 하진 않았나,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저 박영수 특검, 이 사람 진짜로 지금 법무부에 파견 나가 있는 윤석열이, 이런 사람들, 이 사람 이름 제가 지난번 몰랐었는데 다시 보니까 신자룡이라고 합니다. 전남 순천 출신이고, 이 사람들 진짜 좀 너무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. 뭐 오늘도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. 3월 10일 날 헌재 판결이 나는데, 그동안 고생했었던 여러분들의 지성이 감천해서 좋은 결과, 뭐 당연히 좋은 결과, 뭐 각하되는 게 모든 분들의 소망이니까 반드시 각하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음이 밝혀지고,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힘들이 그 국회 그 사기, 거의 허위나 협잡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나 헌법재판소를 한테 거짓말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거짓으로 탄핵 소추를 했으면 그거 자체가 사기고 거짓이죠. 국회의원이 물건을 훔치거나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,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, 탄핵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소추를 했다는 건 심하게 얘기하면 반역죄입니다. 반역죄. 이게 만약에 뭐 예전에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였으면 사형이죠. 그럴 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하가 되고, 아니면 뭐 저는 전원일치, 기각, 죄 없음,
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떤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그러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, 각하가 4명, 기각이 2명, 인용이 2명일 것이다 라는 카더라 통신입니다만, 각하 아니면 전원 기각으로 판결이 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오늘 날 많이 따뜻하고 그런데요.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3월 10일 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, 제가 그날은 분명히 방송을 할 수 없겠지만 그날 이후에 방송을 할 때는 서로가 모든 분들에게 저도 기쁨에 넘치는 좋은 뉴스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